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모, 스타일링, 말투, 표정까지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요인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은하고 은밀하게 자신을 각인시키고 싶다면 저는 이것을 써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없었던 분위기도 만들어주는 오늘의 주인공, 이미지를 좌우하는 남자 이성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전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없었던 분위기를 만들어줍니까? 이미지를 좌우한다고요? 이미지 트레이너세요? 이미지 트레이너는 아니고요. 예. 이미지 트레이너보다 좀 보다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이미지에 더해드리는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후각, 촉각, 미각 여러 가지 이제 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그렇죠. 어떤 각입니까? 네, 후각입니다. 후각. 네, 후각. 후각입니다. 후각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 네,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좋은 추억이 떠오르게 해드리기도 하고. 예, 듣는 사람들 이게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건지 눈으로 한번 우리가 시각으로 네. 한번 만나볼게요. 네. 여러 가지 용액을 이용한 실험. 꽃향기를 맡는 사람들, 사진을 보며 연구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향수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이곳은 전문 조향사가 직접 향을 만들고 판매하는 향수 제조 회사입니다. 사람마다 어떤 후각적인 경험이 다 제각각이고 후각에 대한 감수성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조향사들이 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을 짚어낸다거나 아니면 향에 대한 새로운 관념,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일입니다. 향수 팔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소중한 기억을 품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향수. 그 뒤에는 감성을 담아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지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어떤 감성에 대한 부분들, 같이 경험했던 어떤 같은 세대의 경험들, 그런 기억들, 그런 쪽에서 많이 찾습니다. 이건 수동병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응을 보고 양산을 할지 안 할지를. 스토리가 담긴 디자인으로 고객을 매혹하라. 여기선 향수의 첫 이미지를 결정짓는 향수병 디자인 회의가 한창입니다. 그 한국적인 향수에 대한 어떤 개발 이슈가 있어서 지금 병에 대해서 어떤 도자기 병을 사용을 해보자. 저희 작가님 모시고 도자기로 향수병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희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시향 한번 해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향들 고르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 주시면 나만의 향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DIY 체험을 통해 일상을 은은하게 바꾸는 남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남들 다 하는 흔한 거 말고 좀 특별한 걸 선물하고 싶어서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조향사님 말씀 듣고 하니까 어렵지 않고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푸르른 자연. 이곳은 왜 오셨나요? 꽃과 또 향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이 테마에 맞는 향을 개발해 보려고 실사를 나왔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 경험들은 좋은 향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서도 요 이야기나 요 꽃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에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향을 또 추출해낼 수 있으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향을 만들어가는 이성민 대표의 향기나는 도전. 앞으로의 미래가 기다려지는데요. 자개나 도자기를 이용한 어떤 디자인들, 한글을 이용한 패키징, 그리고 한국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이용하는 그런 향수들, 그런 것들로 내년에는 좀 찾아뵀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네, 향수였습니다. 예. 네. 대표님 지금 약간 향수를 좀 네. 뿌리고 나오신 건가요? 네네, 조금 뿌렸습니다. 약간의 어떤 제가 냄새가 스물스물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럼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신 어떤 조향사. 네네. 조향사는 어떤 겁니까?
식물에서 추출하는 어떤 향료들을 가지고 향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을 개발한. 예,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향수에 좀 예, 예. 특화돼서 예. 향수를 만들고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싹 네네. 저한테 옵니다. 아, 예, 냄새가. 네. 냄새를 보는 소년. 창업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0년 됐고요. 네네. 네. 오래되셨네요. 네네. 예. 자, 그렇다면 손수 만드신 그 향수 네네.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그 만든 작업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상품화된 건 30가지 정도. 오. 근데 향수도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화장품도 있고. 네. 원래부터 향수를 좋아하셨어요? 이제 그 강연에서 말씀드릴 네네. 텐데 나옵니까? 네네네. 나오면 바로 들어야죠. 자, 네네,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창업 스토리 시작합니다. 향수에 대해서 어떤 예술이라고 믿게 된 거죠. 아, 이게 우리 삶의 위안이 되는 거구나. 내가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전달해 보자. 향수는 화장품이라서 화장품 법규의 규제를 받더라고요. 인가받은 공장 안에서만 생산이 되어야 돼요. 최소 발주량이 3,000개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굉장히 커요. 저한테는 한 푼도 없는데.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퍼퓸라이프 조향사 이성민입니다. 조향사에 대해서는 이제 VCR로 얘기를 드렸고 저희 회사는 퍼퓸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 와인을 만드는 회사를 와이너리라고 표현을 하죠. 맥주를 만드는 곳을 브루너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처럼 이제 향수를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를 퍼퓸머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가 퍼퓸머리를 이제 정의를 내리기로 후각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향기라는 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후각 전문가 집단이라고 저희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향수를 처음 좋아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집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집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친구 누나 향수를 뿌리고 가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남녀 향수 구분 없이 뿌리고 나갔었는데 집사람이 향수 냄새 좋다는 얘기를 한 5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꼽힌 거야. 아, 이 향수를 선물을 해야겠다. 그래서 몇 번 그 향수를 똑같은 걸 사서 선물을 하고 매번 똑같은 향수를 선물할 수 없으니까 다음번에는 또 다른 향수 사서 선물하고 집사람 걸 사는 길에 제 것도 사서 나도 한번 써보자 쓰게 되고 제가 또 향수 선물을 계속 주다 보니까 집사람도 저한테 향수 선물을 답례로 주더라고요. 그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저희 연애의 어떤 키 아이템이 향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이제 그 하나 사오면 이거를 찾아봐요. 인터넷에다가 누가 만들었고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고 향수 설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프로방스의 라벤더, 또 지중해 햇살을 담은 베르가못, 불가리안의 로즈. 그럼 찾아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우리도 이 빛을 다 갖고 남들처럼 그런 연애를 할 수 있고 그 상황이 되면 우리 꼭 가보자.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수라는 게 어떤 제 삶의 그 버팀목 같은 것들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왜 슬프거나 우울할 때 노래를 듣거나 여행을 가거나 뭔가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하잖아요. 향수가 그것들을 이제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수에 대해서 어떤 예술이라고 믿게 된 거죠. 아, 이게 우리 삶의 위안이 되는 거구나. 내가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전달해 보자.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어디 가면 배울 곳이 있을 테고 배워서 내가 그냥 한 병씩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를 공부해 보려고 알아보니까 한국에선 향수를 배울 곳이 없더라고요. 유학을 가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시고 또 화학을 전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그 뱃속에 아기도 있을 때고 그다음에 빚을 한번 이제 다 갚은 상황인데 뭔가 유학을 가거나 이런 게 너무 막막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향수는 너무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다가 향료 회사들을 많이 찾아다니게 돼요. 가서 나 어떤 일이라도 시켜줘도 괜찮으니까 내가 돈을 적게 받아도 괜찮으니까 향수 만드는 걸 배우고 싶다. 근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성민 씨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당신 큰일 났으니까 회사로 다시 돌아가라. 우리나라에서 향수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당신이 지금 향수를 만들어서 그걸 판다라고 했을 때 매력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안 된다는 얘기만 하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사람이 오기가 생기잖아요. 아, 나를 조향사로 만들어줄 사람은 없구나. 그럼 내가 스스로 되어야겠다. 그러고 이제 스스로 독학을 시작을 해요.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화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화학책을 구해서 봐요.
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막 읽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부분이구나. 근데 이제 이 재료들을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국내에 파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사기에는 화학물에 대한 어떤 관리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서 법규들이 있어서 개인이 사기에는 굉장히 또 까다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검색을 통해서 해외 검색을 통해서 해외 업체들을 찾아요.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내 향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런 재료들을 좀 팔 수 없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교육받을 환경이 안 되는데 당신들이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어떤 그 포뮬러들 그런 것들을 나한테 제공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뮬러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입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어 보게 됐어요. 아, 요렇게 섞었더니 이런 냄새가 나네. 그리고 요렇게 그 포뮬러를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해보는 거죠. 비율도 바꿔보고 어떤 성분은 빼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느낌은 더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쌓아서 천향수를 개발해 놓고 이거를 이제 오일로 생산을 해서 향수를 만들어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수는 화장품이라서 화장품 법규의 규제를 받더라고요. 허가받은 인가받은 공장 안에서만 생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서류에 대한 어떤 문제들, 안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만들어서 팔 수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찾아가요. 공장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공장에 가서 내가 향을 이렇게 개발했는데 이걸 향수로 만들어 주세요. 몇 병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만들어 주실 줄 알았어. 근데 MOQ라는 게 있더라고요. 최소 발주량. 최소 발주량이 3,000개라고 하는 거예요. 3,000개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굉장히 커요. 저한테는 한 푼도 없는데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그 단위들이 굉장히 커요. 병원 뭐 2만 개, 3만 개, 펌프도 2만 개, 3만 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다녀요. 공장도 찾아다니고 펌프 공장도 찾아다니고 병 공장도 찾아다니고 내가 이게 꿈이고 모르고 시작했지만 꼭 만들고 싶다. 이거 나한테 최소 수량으로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조금만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한 200여 업체는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손해는 조금 보시지만 그래도 그래 힘내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첫 향수를 만들어요. 제가 그 첫 향수 만들고 그냥 사이트 하나를 열어서 한 제품만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프라인에 이제 판매하는 곳들을 찾아가면 사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 어떻게 팔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향수는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만든 향수를 누가 찾겠느냐.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사실은 다 향에 대한 것들이 틀리잖아요. 저 회사에서 나온 것과 내가 만든 향이 다른 거지 틀리지 않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거나 자신감을 가지고 해 나가요. 처음에는 온라인 같은 데도 조금 많이 올리고 근데 광고성 글로 보시잖아요. 막 삭제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향수라는 게 예술이라고 믿으니까 이걸 가지고 전시회를 해보자. 그렇게 전시회를 열고 전시회를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신기해서 오셨더라고요. 자기 브랜드 자기가 만든 향을 판다? 그렇게 해서 오셨던 분들이 이 향수를 이제 구매를 해주시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제품력이라는 게 좀 떨어졌어요. 펌프의 분량도 굉장히 많고 펌프 분량 같은 것들이 이제 클라임이 자꾸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전화가 와서 이제 받으면서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위기는 아니구나. 내 얘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시는 사람들이구나. 이 클라임에 대한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진짜 진심을 다해서 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제품도 바꿔드리고 그다음에 출시는 안 됐지만 제가 만들고 있는 것도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입소문을 타면서 여기저기 입점도 하게 되고 했는데 이 일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 향수라든지 화장품
또 그다음에 뭐 디퓨저 캔들 같은 것들로 자기 브랜드를 창업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시행착오 겪은 얘기들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어떤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그 화장품 법규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고 무턱대고 뛰어들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업의 본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향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거나 아니면 디퓨저 브랜드, 뭐 캔들 브랜드 향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고 싶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창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해드리는 말은 향수라는 거는 펑셔널한 어떤 니저로 구입하는 게 아니다. 맨셔널한 원칙, 갖고 싶은 그 마음, 그러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당신한테 향수는 뭐냐? 그럼 말씀하시는 게 뭐 나한테 예술이다, 나한테 선물이다, 나한테는 뭐 어떤 추억이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좋은 추억이 될 수 있게 향수를 만드세요.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은 향수를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어떤 미학적인 부분을 담아서 향수를 만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창업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흥행, 베팅, 뭔가 투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업이라는 거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통해서 제 어떤 그 자아의 완성, 그리고 제가 믿는 바에 대한 실천, 그리고 우리 회사가 커진다면 어떤 건전한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면 뭔가 이 분야에 있어서 대가가 되겠다. 꼭 창업이 베팅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1, 2년에 어떤 거 가지고 실패나 뭐 성공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길게 보고 뭔가 조금 더 느긋하게 좀 더 크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얘기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아주 진정성이 느껴지는 강연이었고 뭐 네, 감사합니다. 창업을 하시면서 뭐 성공이든 실패든 뭐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분명히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많이 힘드셨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향수가 좋아서 네네. 정말 이 일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보다 보니까 네. 나름의 어떤 소명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예. 내 뒤에 따라오는 친구들, 또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을 만들어 보자. 예. 나라도 이렇게 문을 열고 있으면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네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견뎌 나가는 어떤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조향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후각이 발달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뭐 발달돼야 비염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겠네요. 저 같은 사람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사실 코가 예민하면 예.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겠지만 네네네. 사실 향을 개발한다라는 것들은 코에만 의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 귀로 향을 맡은 건 이상하잖아요. 그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네네. 요리사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맛을 봐가면서 예. 뭐 이렇게 익혀보고 먹어보고 뭐 재료를 더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생각을 해서 이런 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맛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코가 좋으면 좋겠지만 꼭 그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어떤 감성에 대한 부분들, 감성, 향수를 사랑하는 네. 또 그 진정한 마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다 보니까 직관과 상상의 네. 세계예요. 그런 상상력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다른 분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거는 네.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고 있잖아요. 네네. 여러분들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코 밑에 인중에 네네. 여기에 땀이 가득하세요. 그만큼 이 나의 열정이 샘솟는 거죠. 이렇게 분출되는 거지. 요 주변에 가득하십니다. 네. 예. 네, 이 한 알겠습니다. 땀 한 땀의 열정이 모여서 네. 대표님의 정말 사업을 만드는 거고 네. 이 사업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소비가 이제 그 수준이 올라가면서 감성 소비 사회로 넘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의 어떤 그 위상이라는 게 한류와 더불어 굉장히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패션에 대한 부분들, 한국의 패션, 네. 그리고 한국의 뷰티 산업이라는 부분이 해외에서도 정말 좋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마케팅이란 게 네네. 본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가는 게 저희의 전략입니다. 좀 어떤- 더디 가더라도 예. 이런 자리도
예. 마찬가지고요. 같은 냄새를 풍기자 이런 전략으로 네, 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우리는 있을 같은 테고요.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또 이미 유명한 향수들은 네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같이 쓰고 있어서 예.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저희 향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향수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화장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네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화장품 법규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 네네. 화장품 법규. 네. 예, 근데 사실 인체에 이게 사용되는 네네.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법규가 있어야 되는 네, 건 맞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꼭 알아야 할 법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성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네네. 그 사용해도 되는 성분과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성분들이 나눠져 있고, 네. 그다음에 제한되어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 전체 용량에서 몇 프로. 예. 이런 것들을 좀 지켜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허가받은 공장 안에서 그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력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네네.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켜서 만드는 게 사실은 그 화장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를 만드실 때 영감 받는 무슨 비결은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제 생활 속에서 네네.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향으로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걸 냄새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그 향수에도 사실은 어떤 감정의 표현, 어떤 그 서사의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짚어서 예. 향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지만 네. 약간 뭔가 감성이 돋고 상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 예, 정말 향수를 사랑하시는 우리 대표님.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을 드리자면 네네. 대표님에게 향수는 무엇일까요? 저한테 향수는 일기장이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예. 그러니까 향수를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그 순간은 자기 기분이 굉장히 충실한 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순간이고 네. 일기장 앞에 놓으면 누구나 솔직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떤 추억을 계속 그 기억하게 되고 또 떠올리게 되는. 네. 그래서 향수를 일기장이라고 어우. 말하고 싶습니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들, 아카데미 그리고 유통법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 놓고 사실은 팔아야 되잖아요. 네. 잘 팔아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대표님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정말 네. 내가 하는 일, 내가 네. 좋아하는 일을 이 정도 자부심을 갖고 더 열정적으로 좋아한다면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대표님의 만드신 이 향이 네. 프랑스에 가서 네네. 거기 있는 조향사들이 이거 대한민국에서 올라오는 향이다라고 네. 전 세계 대표님의 향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네.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가 창업에 도전하려는 본질적인 이유, 결국에는 더욱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닐까요? 더 넓게 꿈꾸고 더 크게 보십시오. 고난과 역경 그 뒤에는 분명히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학과를 나왔는데 처음에 화학책을 펴놨을 때는 정말 깜깜했어요.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몇몇 부분들은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지뢰에 이제 겁먹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나만의 향을 세상에 퍼뜨릴 시간. 여러분의 개성을 찾아보세요.